네, 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월이 지나갔습니다. 웃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쉽지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시장은 늘 그렇죠. 항상 정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고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만회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2월을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89K에 위치해 있었고 하방이 더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지난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도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 요소들도 여전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잘 했더라도 가격 구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매수 대응을 잘 했더라도 90.5K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보하는 쪽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전체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공유드렸었죠. 해당 내용 역시 잠깐 다시 짚어보면,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구성하자면 굉장히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는 90.5K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 그리고 20일선은 91.4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0.5K에서 91.4K 구간은 단기 대응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도 동일합니다. 일본 캔들이 90.5K를 명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에서 매도 관점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일본 종가 기준으로 90.5K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시점부터는 스탠스를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전략으로는 90.5K를 명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에서의 매도 관점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에서는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 전략대로 90K 부근에서의 진입한 숏포지션은 무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느냐겠죠. 지금 시장은 마치는 사람이 돋보이는 구간이 아니라 틀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특정 가격을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선택은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를 기준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인 알트코인들 역시 무리한 예측이나 단기적인 확신보다는 사전에 정리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함께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매매 기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멤버십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 기준점과 관점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월봉 캔들이 마감됐습니다. 월봉 흐름부터 짚고 가면 비트코인은 작년 11월 월봉 캔들 기준으로 15MA를 확정적으로 이탈한 이후 현재까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1월 월봉 캔들에 대한 제 시각을 미리 공유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말씀드렸던 1월은 과거의 패턴상 되돌림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그 반등의 범위는 이탈한 15MA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1월 월봉 기준 가장 강한 저항 구간으로 97에서 98K 부근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월 캔들을 보면 이탈했던 15MA를 확인하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97K, 98K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하락세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을 보면 신고가 이후에 약 2달간의 되돌림 과정에서도 월봉 기준으로 15MA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현재 역시 동일합니다. 1월의 월봉 윗꼬리는 결국 15MA를 넘기지 못하고 하락 흐름이 다시 강화된 모습이죠. 무엇보다 23년 3월 이후 단 한 번도 이탈된 적 없던 월봉 15MA가 이탈하고 난 뒤에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하락 추세로 해석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2월 캔들을 보면 직전 12월 캔들과 1월 캔들 흐름만 놓고 봤을 때 2월 캔들 역시 아랫꼬리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말은 주말 저점이었던 75K를 붕괴시키는 눌림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럴 경우 74K 직전 저점이 훼손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74K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프레임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신호는 대체로 시간을 두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단기 차트상 지표 침체가 나타난 만큼 기술적인 반등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80K를 넘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74K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봉 캔들이 더해지는데요. 비트코인 1년봉 캔들은 음봉이 먼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초 강한 상승이 먼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흐름을 보면 1년봉 캔들은 윗꼬리 음봉 캔들 이후에 연초 시작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먼저 발생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1년봉 캔들 역시 최소한 작년 저점 아래꼬리인 74K를 이탈시키는 움직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음봉 패턴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강해진 패턴이거든요. 최소한 직전 양봉의 절반 이상으로 조정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0K 초반대부터 60K 중후반대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현명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내려가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 근거들과 현재 하락 모멘텀을 봤을 때 매도 압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과거 코로나 빔 때부터 22년 최저점까지 이어진 장기 추세선인데요.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던 장기 추세선이죠. 현재 주봉 캔들을 보면 이번 주 종가 마감이 80K를 확정 이탈시키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장기 추세선은 이탈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시간차를 두고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변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신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이평선 구조를 보면 1월의 마지막 주봉 캔들은 95MA를 확정적으로 이탈시키면서 부정적인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마감이었습니다. 주봉 95MA는 지난 23년 10월 주봉 종가 안착 이후에 처음으로 이탈이 발생한 기점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95MA 이탈은 단기 조정에 그치기보다는 주봉 데드크로스와 함께 중장기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봉 95MA를 확정적으로 이탈시키고 하락이 멈추는 브레이크 시점은 주봉 155MA였는데요. 당시 흐름을 살펴보면 155MA에서 하락이 멈추고 약 20% 정도 되돌림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돌아와 현재 주봉 이평선 구조를 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봉 데드크로스의 영향을 받고 있고 95MA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55MA는 역시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현재 155MA는 68K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만약 과거와 동일한 패턴과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주봉 패턴상 68K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우시안 채널을 확인해 보면 이번 주 주봉 종가는 채널 하단 이탈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우시안 채널은 가격의 노이즈를 최대한 걷어내고 진짜 추세만 보려고 개발된 채널형 지표인데요. 가격에 흔들리는 꼬리들이나 단기 소음을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격 캔들이 가우시안 채널 상단에 있을 때는 강세장, 반대로 하단부를 이탈했을 때는 약세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약세장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된 적 없던 장기적 추세의 변화가 생긴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을 좀 정리하자면 중장기적으로는 74K를 깨고 내려가야 아래에서 매수세를 받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74K가 깨지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74K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의 끝이 나왔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70K 초반이나 그 밑으로 내려가야 유의미한 커버링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반등이 다시 추세를 전환할 만한 흐름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자체도 지금 구간에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68K에서 67K 부근에 자리를 준다면 짧은 호흡의 매수 관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74K가 깨지는 시점은 장기적인 추세의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높아지는 저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고점이 높아질 가능성을 봤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추세의 저점이 낮아지는 순간은 장기 투자의 방향을 고려하는 장기 투자자들과 기관 세력들의 매수 심리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심리의 시장에서 심리 자체가 죽는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강하게 이어지는데 오히려 지표만 상승하는 횡보나 기술적 되돌림만 이어지는 게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기술적 지표가 하방으로 돌린 만큼 상승보다 하락이 더 우위에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트레이더죠. 현재 국면과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상승보다 하방이 우위에 있는 국면이라면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되었을 때 그때 다시 스탠스를 전환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사이클 패턴이 존재하죠. 하나의 사이클은 최고점을 찍은 뒤 최저점을 형성하기까지 정해진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승은 약 1060일가량 상승을 하고 최저점을 형성하는 하락은 약 1년 정도 이어지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감기 메커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반감기에서 축적, 과열 상승, 급락이라는 사이클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지난 22년 최저점에서 25년 최고점까지 역시나 기간적인 사이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적인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지금의 약세 흐름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3, 4분기 정도에 약세장의 끝자락에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상승 주기는 정확히 맞았지만 하락의 주기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년 주기의 불변의 역사를 반복하게 할지 혹은 새로운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킬지는 그 향방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적인 시간이 지나면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우상향이 이어져 왔습니다. 큰 하락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긋지긋하고 힘들겠지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얻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가장 큰 기회는 이런 장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뿐이겠죠. 위기의 순간 용기가 가진 현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시장에 살아남는 힘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 앞에서 두려움 대신 준비된 자신으로 설 수 있다면 결국 승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흔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의 트레이더로서의 본질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난 숏포지션 전체 익절 후에 무포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의 진입 시점이나 후속 관점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누군가의 말이나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